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버킷리스트 전도사 최호진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써보셨나요?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 뭐부터 써야 하나 막막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글을 썼지만 글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최호진 작가의 버킷리스트 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최호진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어제는 주로 이제 최 작가 개인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오늘은 최 작가가 지금 하고 계시는 버킷리스트,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인생의 버킷리스트 하면 네. 죽기 전에 해야 될 뭐 몇 가지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최 작가가 얘기하는 버킷리스트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네. 사실은 버킷리스트를 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을 내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시간을 내서 쓰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건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서 버킷리스트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쉽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의 전환들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워크숍을 개발해서 그 워크숍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개인한테만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신입사원 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팀장님들 뭐 리더십 연수를 할 때 자기를 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해서 그런 일들을 좀 지금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네. 그 버킷리스트를 이게 일생의 버킷리스트가 아니고 네. 연 단위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일생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100개를 써보는 일이거든요. 매년 새롭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매년 100개씩? 매년 100개씩 쓰는 거를 제가 좀 권하고 있는데요. 나를 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저도 그랬지만 목표와 비전을 잡는 일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죠. 네, 뭐 내가 뭐 100만 부 뭐 작가가 되겠다, 뭐 건물주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제가 버킷리스트 100개를 좀 쓰다 보니까 이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면서 1년을 잘 살아도 거기에 충분히 나의 삶의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간의 그냥 나만의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는 일로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매년 쓰게 되면 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내비게이션에 좀 비유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동안의 목적지를 갈 때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그리는 건데 재밌는 건 내비게이션도 기술의 진화가 되면서 점점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더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버킷리스트를 매년 쓰면서 이 내비게이션이 더 정교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행복하고 어떤 길을 누구와 함께 갈 때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 네. 그리고
이 100개를 쓰는 게 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평생에 100개가 아니고 1년에 100개. 맞아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재미난 건 나를 되게 다양한 각도로 좀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지부터 시작을 하지만 내가 언제 행복하지? 내가 누구와 있을 때 즐겁지? 이런 것도 좀 나의 관계나 내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좀 돌아보게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언제 행복했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일들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을 이쪽에서도 봤다가 저쪽에서도 이렇게도 봤다가 썰고 저렇게도 썰고 맞아요. 막 하는 거네. 네, 막 분해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삶의 목표, 1년째 목표라고 해서 뭐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거는 뭐 영어 공부 뭐 이렇게 크게 잡으면 몇 개 안 나올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분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영어 공부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토익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써보는 거죠. 뭐 토익 990점 받기. 뭐 영어 학원을 석 달간 꾸준히 다니기. 또 뭐 영어 유튜브 동영상을 뭐 10개 이상 시청하기. 이런 식으로 뭐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나온다. 네, 여러 개를 좀 써보는 거고. 근데 또 목표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런 게 목표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내 생일에 뭐 미역국 끓이기 뭐 자그마한 이벤트 하기. 아, 그런 것도 다 된다? 네. 사소한 것들. 그렇게 따지면 많겠네. 그쵸.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사소한 것들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버킷리스트에 쓰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천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우리 버킷리스트 하면 뭐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해야 하는 일 이런 것은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요. 해야 하는 일 써도 돼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쓰실 때 저한테 이제 호소를 하세요. 저는 버킷리스트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투두리스트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거 해야 하는 일 같은 거. 네네네. 해야 하는 일.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뭘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뭘 해야만 해. 그렇죠. 라는 거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야만 하는 것들의 사고가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해야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계속 그거를 이제 뱉어내다 보면 해야 하는 일 뒤에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네.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네. 쏟아내라.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그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거기 굴지 위에 상위 개념으로는 내가 진짜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영어를 공부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내가 해외여행을 사실은 가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일로 두고 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보면 경계를 좀 넘나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쓰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항상 드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버킷리스트는 하여튼 뭐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것은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하고 싶은 일이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일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룰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것 또한 구분을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구분을 안 둔다고 하니까, 네, 뭐, 뭘 해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루고 싶은 거라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것도? 들어도,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버킷리스트로 썼던 게 라디오 DJ 되기가 있었거든요. 아. 사실은 누가 저를 라디오 DJ로 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어떤 노력을 한 건 아니었죠. 근데 뭐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라고 썼더니 계속 뭔가 방송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일들이 또 우연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오늘같이.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윌라에서 오디오북 하는 그 회사에서 네, 그런 오디오 클래스 같은 것도 녹음을 했었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꿈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마음 속에서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버킷리스트를 쓰는 것이 충분한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버킷리스트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말을 하면 어찌됐든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심리학에서 뭐 자기 암시 효과, 네, 뭐 자기 예언 효과? 네네네. 그래요? 네. 그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올해 걸 100개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올해도 벌써 이제 거의 3분의 2 다 돼 가는데 그 100개 중에 이룬 게 몇 개나 돼요? 대략 제가 몇 퍼센트? 사실은 연 중에는 제가 몇 개를 이뤘는지를 숫자를 카운팅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 근데 이제 보통은 연말에 한 번에 결산해요.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100개 중에 40에서 한 50개 정도를 해요. 절반 반타작이면 대단한 건데 그거 네네네. 5할이면? 네, 반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저만의 좀 비법이 있어요. 뭔데요? 버킷리스트를 보다 보면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자면 뭐 아이들이랑 뭐 마라톤 대회 나가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마라톤 대회가 없긴 했는데 아이들이랑 한강에서 한 몇 킬로 정도를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로. 이렇게 자기 맘대로구나. 엿장수 맘대로네. 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점수가 후한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누가 막 검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1년을 돌아보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좀 스스로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되게 잘 살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저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거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한 거라도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이 버킷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연말에 정리할 때 가급적이면은 네. 제가 조금 노력을 했으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작성의 핵심은 실행에 있는 게 아니라 정리에 있다. 이건 네네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버킷리스트를 얼마나 실행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하고 싶은 걸 쓴 거기 때문에 꼭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연말이 돼서 그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걸 정리하는 네. 거예요? 난 뭐 분류하고 막 이런 정리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런 정리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제 정리 핵심은 연말에 이제 좀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다 보면 내가 뭘 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의 1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재미난 거는 썼던 버킷리스트 중에 실제로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별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렇게 내가 1년 사이에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또 지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 정리하는 거에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내고 나서 연말에 한번 돌아보는 중간에 실행하는 것들을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하게 되면. 네. 2월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네. 그럼요. 2월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했던 것들 중에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한 것을 이번에 또 다시 시도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파생되는 경험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같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크게 뭐 TV 출연하기가 이제 내년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쓰다 보면 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써오셨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발견한 최호진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첫 번째는 꾸준히 성장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항상 좀 새로운 것들을 좀 갖고 싶고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좀 보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일신 우일신 하면서 지내는 걸 그런 과정, 네,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가 싫었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서 회사에 나온 그 명분을 만드셨네. 네, 뭐 그렇죠. 어쨌든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버킷리스트가 항상 뭐 누구와 함께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함께 하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저 약간 좀 저의 그런 효능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걸 좀 알게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것과 거네. 연결되는 거죠. 이 버킷리스트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대상? 네. 이런 사람은 버킷리스트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네네. 누구에게 권하고 싶습니까?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람? 직장인들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힘겹게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도 좀 해서 조금 삶의 활력을 좀 느끼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장인 분들께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일들 꼭 크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것들이라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좀 삶의 활기를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직장인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뭔가 새로운 출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아니면 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먼 길은 잘 모르겠지만 딱 1년 동안에 의미 있게 사는 길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내 버킷리스트 100개 쓰기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저렇게 해도 되겠다. 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들이 또 자녀 잘 이해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녀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훨씬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제가 아이들이랑 버킷리스트를 쓴 게 이제 3년째 되고 같이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습니까? 네네네. 근데 맨 처음에는 애들이 10개도 못 쓰다가 이제 올해는 한 이제 30개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되게 매년 바뀌는 게 좀 느껴지는 게 큰애가 남자아이인데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버킷리스트 쓰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이걸 쓰면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는 안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뭔가를 해야 될까 써놓으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걸 좀 알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커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재미난 게 저희 아이가 뭐 옷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제가 이제 항상 골라준 옷만 입고 이랬었는데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예쁜 옷 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이런 외모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남자인데. 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몰랐던 아이들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의 버킷리스트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벽에다 좀 붙여놓거든요. 제 것도. 보면서 아빠 이런 것도 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작은 것 중에 눈썹 문신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남자들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했는데 잘 됐네. 그죠?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나는 원래 좋아요. 그러네요. 원래 상태가. 그러네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빠 눈썹 문신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아빠가 뭘 원하는지가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뭐 재미난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네. 아는 거를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이렇게 겹치는 거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또 해줄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원했어? 그럼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네. 근데 약간 좀 앞에서 대놓고 해주진 않고요. 뒤에서 이제 살짝 도와주는 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계속 좀 갖게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이들이 크면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항상 썼던 것들이 뭐 아이들의 노력이 됐든 아빠의 도움이 됐든 뭐 엄마의 도움이 됐든 누군가가 뭔가 같이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계속적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각자 이게 청취자분들 들으시는 분들 각자 해볼 수 있게 만약에 2-3시간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좀 진행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그냥 편안하게 3년 후에 나의 모습을 좀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후에 뭐 목표, 비전 이렇게 막 구체적인 거 말고 그냥 3년 후에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면 살고 있을까? 그리고 주로 만나는 사람, 뭐 건강, 재정 상태 이런 것들 한번 3년 후에 나의 상태. 네네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내가 좀 가슴이 떨리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정도로 상상을 해보는 바람직한 거죠. 어떤 3년 후 모습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그려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써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쓸 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쪼개서 막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세하게 쓴 다음에 이제 쭉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사소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려요. 그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해보고 싶은 것. 그런 과정을 그렇게 거칩니다. 시키면 몇 개씩이나들 쓰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확실히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2시간 안에 100개를 다 쓰시기도 하고요. 네, 안 써보신 분들은 그래도 한 40-50개 정도는 거의 대부분 쓰세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데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한 분께서 버킷리스트를 쓰라고 하시는데 한참 동안 못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많이 채우지 못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조금 쓰기 시작하셨는데 워크숍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쓰기가 좀 힘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경험을 얼마나 해봤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빨리 쓰시는 분들은 좀 빨리 쓰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더 못 쓸 수 있겠네. 맞아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막 잘 나가던 분들이. 그분들은 진짜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어제도 얘기하시기를 잠깐 멈춰 서서 이렇게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최 작가께서는 이제 휴직을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악플도 막 달렸다면서요. 휴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킷리스트를 써서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소위 말하는 딴짓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딴짓들을 한 번씩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휴직
굳이 안 해도 네, 그러니까 그냥 직장 다니면서 딴짓을 해봐라. 뭐 너무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뭐 글을 한번 써본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꽃꽂이를 한번 배워본다거나 새로운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 엄한 짓.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부인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잘하고 다녀라 라고 말한. 부인은 지금 직장 다니시고. 네. 제가 사실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어떠냐고.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자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저가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대리만족 같은 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럴 자신이 없었지만 숨통이구나, 숨통. 네, 남편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퇴사 사실을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리기 전에 아이들한테 알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줘서 좋다고 아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네,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잘하셨네. 그래도 말은 뭐 좋게 해주시더라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질 줄 모르는 우리 평강공주 부인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갑자기 이걸 하려니까 우선은 많이 지지해주고 도와줘서 항상 고맙고 구본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내를 만난 것과 글을 쓰게 된 게 자기한테는 너무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 또한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아내 덕분에 글을 쓰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 변치 않으면서 항상 성장하면서 좋은 본보기, 모범이 될 수 있는 남편,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이고, 네. 감동적입니다. 네. 뻘쭘하네요. 네. 네,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버킷리스트 전도사 최호진 작가였습니다.